그날의 비행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노선에서요.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한국행 비행을 한 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르블랑, 프랑스 국적항공사의 이코노미 클래스 전담 승무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무원의 일을 화려하다고 생각하죠. 여행도 자주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승무원의 삶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근무하는 건 특히 더 그래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와 달리 이코노미는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승객 수가 많고 요청도 끝이 없습니다. 머리 위 짐칸이 부족하다는 항해, 참가 자리로 바꿔달라는 요청, 기내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불평까지 한 번에 수십 명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있어요. 저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 아시아 노선은 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시아 여행을 좋아했기에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배들과 후배들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수긍이 갔습니다. 아시아 승객들은 요구사항이 많아 특히 한국 승객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기내식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맞아. 어떤 분들은 승무원을 부를 때 너무 다급하게 요구하기도 해. 정말 숨 돌릴 틈이 없을 정도야. 사실 저는 이런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람마다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승무원은 그런 요구를 처리하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게 된 후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몇 번의 아시아 노선을 맡아본 결과 정말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요구를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행 비행에 대한 이야기는 악명 높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뭘 그렇게 많이 주문하는지 몰라. 게다가 식사할 때는 조용히 먹는 게 아니라 소란스러울 때가 많아. 맞아. 그리고 한 명이 요구를 하면 나머지 단체 승객들도 다 따라와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국인만 그렇겠어. 다른 나라 승객들도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한국 노선을 맡게 된 날,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 비행이라고요? 그날 스케줄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리-인천 구간 비행이 제게 배정된 겁니다. 저는 이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왜 하필 저예요? 다른 노선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매니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안, 모든 승무원이 공정하게 스케줄을 나눠 받아야 한다는 건 알잖아. 이번만 하고 다음엔 내가 원하는 노선을 줄게. 다음에는 원하는 노선이라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한국행 비행이 내가 가장 피하고 싶던 비행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비행 당일 파리 샤를드골 공항은 늘 그렇듯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쪽으로 다가가자마자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 4, 5 모여있는 한국 승객들은 대체로 밝은 표정으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소란스럽게 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들의 활발한 모습에 괜히 긴장부터 했습니다. 저 밝은 분위기가 비행 내내 유지될 리가 없을 텐데. 탑승이 시작되었고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 뒤쪽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조용히 준비를 마쳤거든요. 하지만 몇몇 승객이 짐칸 공간이 부족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저기요, 제 짐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여긴 이미 가득 찼어요. 앞쪽 칸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 칸까지 걸어가야 한다고요? 너무 불편한데요. 결국 저는 승객들의 짐을 직접 옮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승객들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죠.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내 자리를 창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미 심리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은 힘들다는 선입견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승객들의 요청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기내식 시간이 되자 승객들은 대체로 차분하게 자신들의 식사를 선택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걸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중년 남성 승객은 저에게 프랑스어로 감사합니다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뜻밖의 순간에 저는 살짝 당황했죠. 사실 승무원 일을 하다 보면 승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듣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기내식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소스에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메뉴 설명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친절? 저는 오히려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승객들에게 친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내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선입견 때문인지 승객들의 작은 행동 하나도 날카롭게 지켜보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 긴 비행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운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기내식 서빙이 끝나고 제가 카트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중년의 한국인 여성 승객이 부드럽게 제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실례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음식에 어떤 와인을 곁들이나요? 그 질문은 저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전통 요리에 대해 다 아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눈빛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와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을 많이 곁들입니다. 오늘 드신 치킨 요리에는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프랑스에 가면 꼭 추천해 주신 걸 시도해 볼게요. 그 순간 저는 기내에서 이런 문화적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보통 승객들은 요구만 하고 승무원과의 대화를 업무적인 범위 안에서 끝내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저를 단순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 비행 중반쯤 저는 조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음료를 요청하면서 제게 추가로 종이컵을 몇 개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 초반에 이미 많은 승객이 추가 요청을 했던 탓에 종이컵이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종이컵이 부족해서 더 가져다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정중히 설명했지만 어쩐지 내심 불편한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한국인 승객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가져온 텀블러가 있는데 이걸 쓰시면 어떨까요? 그 제안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승객들이 항의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물건을 내놓으며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가족은 그 텀블러를 받아들고 고맙다며 미소 지었고 저 역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승객들이 또 있을까? 머릿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많은 승객이 승무원을 그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는 걸 느낍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대하거나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 비행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희 같은 승객들 때문에 힘드실 텐데도 계속 웃으며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승객이 제게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넨 건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작은 캔디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며 이거라도 드시고 힘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선물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비행 후반부에는 조금 여유가 생겨 승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몇몇 한국 승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행 중에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흔한가요? 그 질문에 한 중년 남성 승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표현하는 게 예의예요. 특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께는 감사 인사를 꼭 해야 한다고 배웠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승객들에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감사의 말을 들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마움을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아이가 통로에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황하며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울음소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을 텐데 이때 한 한국인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작은 인형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멈추고 그 인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비행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런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돕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가는 모습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이 절반을 넘어섰을 무렵 저는 그동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은 예상과 다르게 조용했고 승객들은 서로 배려심을 보이며 저와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이건 일시적인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어지며 제 선입견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커피를 서빙하던 중 한 남성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 커피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속으로 드디어 시작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항공사의 커피 맛이 유럽 수준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평이 많아 종종 불만이 터지곤 했거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가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혹시 조금 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불평이나 짜증 섞인 말이 아니라 그저 부탁을 정중하게 표현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빠르게 새 컵에 커피를 옮겨 식혀드렸고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 작은 대화가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했던 까다롭고 요구만 많은 승객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자주 벌어지는 긴급 상황 중 하나는 승객의 건강 이상입니다. 이번 비행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 승객이 갑자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소란이 생길 수 있지만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기 공간을 비워드릴게요. 편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바꿔드리죠. 혹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중 한 승객은 스스로 먼저 나서서 그 남성의 상태를 점검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오히려 저희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남성은 간단한 응급처치로 증상이 나아졌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 덕분에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제가 한국 승객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에 균열을 내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비행 막바지 승객들이 다소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 시간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통로를 지나며 마지막 요청들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저를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다른 점이 참 많죠? 그녀의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승객들과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긴 하지만 문화 차이에 대해 깊은 대화를 시작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생활 방식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는 단체로 다니고 서로를 챙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맞나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프랑스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죠. 물론 가족과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겨요. 물론 가끔 지나치게 참견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녀의 말은 그날의 여러 사건들을 이해하는 열쇠 같았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서로를 돕고 배려했던 모습들이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비행이 끝나갈 무렵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승객이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그가 뭔가를 요청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건넨 건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여기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차인데요. 힘들게 일하시는 승무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승객들은 승무원들에게 추가 요청을 하는데 익숙하지 선물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비행 내내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그 차를 동료들과 나눠 마시며 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 승객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선입견을 쉽게 깨지 못했을까요? 비행 후반부, 저는 승무원 대기실에서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번 비행 정말 색달랐어. 한국 승객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예의 바르다는 걸 몰랐어. 그러게, 나도 처음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승객들과의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단순히 비행 중 친절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제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줬으니까요. 비행이 끝나고 저는 모든 승객을 배웅한 뒤 비행기의 문이 닫히는 걸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다른 때와는 달랐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편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날의 경험은 단순히 좋은 비행이었다고 표현하기엔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게 남겨진 숙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후 기내 정리를 위해 통로를 걸으며 제 눈에 들어온 건 한 좌석 위에 남겨진 작은 쪽지였습니다. 승무원님들 덕분에 정말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를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사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맡은 이코노미 클래스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했고 승무원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나 이번 비행에서는 다른 승객들을 배려하고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물을 주거나 저희의 노고를 알아봐 주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쪽지와 하루 동안의 사건들이 제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승객들을 하나의 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저 스스로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비행 후 호텔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모두가 이번 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리안, 오늘 비행 어땠어? 처음엔 꽤 긴장하던 것 같던데. 맞아. 한국 노선이라고 해서 걱정했잖아.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 사실 난 한국 승객들에 대해 안 좋은 얘기만 들어왔거든. 하지만 오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되더라. 제 말을 들은 동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응. 사실 이번 비행에서 많은 걸 느꼈어. 내가 승무원으로서 너무 오랫동안 승객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 나 자신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무원이 되는 건 제 꿈이었지만 그 꿈은 어느새 반복되는 일상과 스트레스로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한국 승객들은 제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그치지 않고 저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배려와 감사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승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시금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되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기로요. 몇 달 후 저는 특별히 한국행 노선을 자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업무로만 대하지 않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비행에 임했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한국에서 하루 정도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시간을 내어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 골목골목에서 나는 음식 냄새,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들마저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은 식당에서 만난 한 주인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음식을 받고 감사 인사를 건네자 그 주인은 이렇게 말했죠. 음식을 내는 사람도 손님도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게 가장 좋은 거래죠. 그 말은 승무원으로서의 제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승객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승객 한 명 한 명을 일의 일부가 아닌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제 태도가 바뀌니 승객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국 노선을 자주 오가며 저는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 누군가를 돕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배려심, 그리고 함께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공동체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노선을 가장 좋아하는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피하고만 싶었던 노선이 이제는 제게 가장 큰 보람을 주는 구간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 일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는 다음 비행을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기내에서 저를 만나게 된다면 꼭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더욱 나은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